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의 별은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그리고 330호와 이웃하고 있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일단 그 별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주홍빛 천과 흰 담비의 모피로 만든 옷을 입고서 검소하지만 당당한 옥좌에 앉아 있었다. 어린 왕자를 보고 왕은 이렇게 외쳤다. 신하가 한 명 오는구나. 그래서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걸까? 왕들에게 세상이란 무척 단순한 곳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즉 왕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단지 신하인 것이다. 짐이 너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이리 가까이 오라. 왕은 누군가의 왕이 되었다는 게 매우 흡족한 듯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어디 앉을 곳이 없나 둘러봤지만 그 별은 온통 왕의 호화스런 망토로 뒤덮여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서 있었던 어린 왕자는 피곤함을 참지 못하고 하품을 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느니라. 짐은 하품을 금지하노라.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하품을 참을 수가 없는걸요? 나는 오랫동안 여행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렇다면 내게 명하노니 하품을 하라. 누가 하품하는 것을 본 지도 몇 년이나 되었다. 그 참 신기한 모습이로구나. 자, 한 번 더 하품을 하라. 이것은 명령이니라. 왕이 말했다. 너무 무서워서 이젠 못하겠어요. 얼굴이 붉어진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명령했다. 그래? 그렇다면 내게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그리고서 왕은 좀 화가 난 듯 혼자 뭐라고 중얼대며 말끝을 흐렸다. 왕은 무엇보다도 권위가 존중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전제군주였던 것이다. 하지만 왕은 선량한 사람이었으므로 무리한 명령을 내리는 법은 없었다. 짐이 만일 어떤 장군에게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가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니라. 그건 짐의 잘못이니라. 왕은 평소에 늘 말하곤 했다. 저기 좀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너에게 앉기를 명하노라. 왕이 흰담비 망토자락을 근엄하게 거두며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별이 이토록 조그마한데 도대체 무엇을 다스린다는 걸까? 저기 전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얼른 대답했다. 내게 명하노니 질문을 하라. 전하는 무엇을 다스리나요? 모든 것을 다스린다. 왕은 매우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라뇨? 그러자 왕은 신중한 몸짓으로 그의 별과 다른 별들과 여러 행성들을 가리켰다. 저 모든 것들을 말인가요? 그렇다. 이 모든 것을. 그는 전제군주였을 뿐 아니라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다. 별들이 전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다. 즉각 복종하지. 짐은 불복종을 용서치 않느니라. 어린 왕자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권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그런 힘을 가졌다면 의자를 당기지 않고서도 하루에 44번뿐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씩이나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떠나온 별에 대한 추억 때문에 조금 슬퍼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부탁을 했다. 전하, 저는 해가 지는 것이 보고 싶습니다. 저의 청을 들어주세요. 해에게 지금 바로 지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대답했다.
만약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니도록 명령하거나 비극작품을 한 편 쓰라고 하거나 혹은 물새가 되라고 명령했는데 그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잘못일까? 짐의 잘못일까? 그건 전하의 잘못이죠.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말이 맞도다. 사람에게는 각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한다. 권력은 올바른 이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하느니라. 만약 네가 너의 백성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니라. 짐이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은 짐의 명령이 사리에 맞는 까닭이니라. 그러면 저에게 해지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번 질문하면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너에게 해가 지는 것을 보여주겠노라. 짐이 명령해주지. 그러나 사정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자. 그게 나의 다스리는 기술이니라. 언제쯤 사정이 허락하나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자 왕은 커다란 달력을 들추면서 대답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 40분쯤일 것이니라. 그때가 되면 태양이 명령에 얼마나 잘 복종하는지 보게 될 것이니라. 어린 왕자는 하품이 나왔다. 해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게다가 벌써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여기서는 더 할 일이 없네요. 다시 여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떠나지 말라. 가지 말라. 너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신하를 하나 거느리게 된 것이 몹시 흐뭇했던 왕이 말했다. 무슨 대신인데요? 옳지. 법무 대신으로 삼겠노라. 하지만 재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야 모를 일이지. 짐은 아직까지 짐의 나라를 전부 돌아보지 않았느니라. 짐은 너무 늙었는데 사륜마차를 둘 자리도 없고 걸어 다니자니 너무 힘들어. 왕이 말했다. 제가 벌써 다 봤어요. 어린 왕자는 몸을 구부려 별의 저쪽 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했다. 저 건너편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네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재판이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니라. 네가 자신을 심판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로다. 왕이 말했다. 제 자신을 심판하는 일이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꼭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가 한 마리 살고 있는 게 틀림없다. 밤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느니라. 그 늙은 쥐를 심판하거라. 때때로 사형에 처해도 좋다. 그렇게 되면 그 생명이 네 손에 달려있게 되느니라. 하지만 매번 그에게 특사를 내려주도록 하라.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은 하기 싫어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가지 말라.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마쳤으나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진 않아서 이렇게 말했다. 전하께서 권위를 지키시려면 제게 올바른 명령을 내리셔야 해요. 어때요? 제게 1분 내로 떠나도록 명령하는 것이? 지금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정이 허락하는 것 같은데. 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출발했다. 등 뒤에서 왕이 황급히 외쳤다. 너를 나의 외교관으로 명하노라. 왕은 매우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른들이란 참 알 수 없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중얼거리면서 다시 여행을 시작했다.